임대차 3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제 부동산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워딩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 다음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 새롭게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해 주세요. 우리가 전세 계약이 지금 몇 년 하죠, 보통? 2년 한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뭐예요? 2년에다가 플러스 2년을 또 살게 해주는 희한한, 취지는 좋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사회적 약자예요. 20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을 갱신하는 걸 청구한다. 그래서 2년이 됐는데 2년을 또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전세금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됐고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전 월세를 상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게 5%. 지난 2년 동안 전세 시세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임대인이에요. 집주인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올려받고 싶죠. 올려받았어.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랐어. 근데 원래대로면 그 시세에 맞게 새롭게 임차를 놓으면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거를 청구를 합니다. 이사 2년마다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고 지난 2년 동안 전세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한 3억짜리 살고 있었는데 지금 6억이 됐어. 2년 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청구하면 5%만 살게 해줘. 그러면 와, 우리를 위한 법이다예요? 그때는 좋아 보이지. 근데 그 다음 2년은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또 좋을 거라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근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여하튼 지난 2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게 많은 임대인에게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외를 둔단 말이에요. 법이란 건 최소한의 룰을 정해놓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초등학교 반에서 룰 정하듯이 일단 해놓고 예외. 그럼 또 벗어날 거 뭐 없나? 계속 이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직접 살 수 있으면 그때는 또 예외 조항. 그 임대인이 또 자기가 산다 그러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안 살 거야. 그 임차인은 또 임대인이 뻥치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사나 안 사나 조사하고. 얼마나 피곤해 서로가. 그리고 또 몇 개월 안에 이걸 청구해야 되는, 그래서 일부러 며칠 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 그걸 일부러 지날 거 기다렸다가. 굉장히 피곤한 지난 시간이었는데, 여하튼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못 올린다. 뭐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그냥 신고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인수위 부동산 TF팀에서 심교원 이제 부동산 TF 팀장이잖아요. 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네 마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임대차 3법을 다시 폐기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근데 법이라는 거는 당장 쉽지 않고 일단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시행령 하에서 보완하는 혜택들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 바뀌려면 총선이라는 걸 하죠. 그게 2024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면 올해 7월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게 2년이 딱 도래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전세가가 2중 가격을 넘어서 3중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 아파트의 같은 평수가 어디는 5억, 어디는 7억, 어디는 10억이에요. 원래는 5억이었어. 이 법이 시행되고 어떻게 됐나요? 매물이 잠기죠. 원래 2년 뒤에 나왔어야 될 매물이 안 나와.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는 희소해지며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건. 전세가가 폭등을 하죠. 매물이 사라지니까. 왜냐면 전세 집은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전세를 넘어서 이게 뭘로 전환돼요? 월세로 전환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그동안 뭐가 올랐어요? 세금이 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보유세가. 그럼 누가 내요?
임대인이 좋은 건 2년 동안 집값은 올랐지만 본인 소득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받죠.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기본적인 구조라는 건. 그래서 자꾸 임대인을 못 살게 굴고 부자를 끌어내려서 하려는 정책은 실패를 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여하튼 그래서 5억이었던 게 10억까지 오르고, 계약갱신 쓴 사람은 5억, 못 쓴 사람은 10억. 이걸 눈치껏 협상합시다 해서 했던 게 7억. 이 3중 가격이 형성돼서 지금 시세 파악이, 호갱노나 네이버 실거래가를 보면 시세 파악이 너무 힘들어. 뭐가 진짜 맞는 시세인지. 근데 지금 시세인 거지. 옛날 시세는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7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일로 떨어져요? 다 위로 올라가서 상방으로 붙겠죠. 그럼 올 여름에는 또 전세난, 전세가 상승이 또 예견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에서 바로 꺼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인이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게 불행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인식을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물려받는 거. 어떤 세상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부자들은 다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가난한 나는 착한 사람.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대로 흘러가면 올 여름 이후에 전세가 폭등은 또 한 번 예견된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시그널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함부로 예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0.7% 차이로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아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놓되,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또 최근 이슈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